IMF 외환 위기 직전인 악재가 잇따르면서 성장 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의 작품 주홍글씨를 각색해봤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여자에게 낙인을 찍는 내용에서 비롯된 주홍글씨. 흔히 한 번 찍히면 쉽게 지우기 힘든 평판을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요. 오늘 국민신문고는 이 주홍글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소설 이야기냐고요? 소설보다 더 믿기 힘든 대한민국 실패 기업의 주홍글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1997년 2월) 저는 단돈 250만 원으로 회사를 차린 32 초보 사장님의 첫 구두가 됐습니다. 그와 함께 요르단 땅도 밟아보고 노르웨이도 가보고 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시절이었죠. 그러는 사이 닳고 볼품 없어진 저는 신발장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캄캄한 이곳에서 더 이상은 나갈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신발장 구석에 있던 저를 그가 꺼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저는 매일 아침 그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그는 비싸고 좋은 구두들을 두고 낡고 낡은 저를 다시 신기 시작한 걸까요? 조붕구 사장은 오늘도 19년 전 처음 회사를 세울 때 산 이 낡은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건설 중장비를 만들어 수출하던 조 사장은 중동 건설붐을 타고 연매출 350억 원을 기록하며 단단하게 기업을 키워갔습니다. 1인 기업으로 시작했던 회사는 직원 100명의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고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2007년 거래은행의 권유로 금융파생 상품인 키코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고정 환율로 달러를 은행에 팔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환율이 정해진 범위보다 올라가면 약정 금액보다 많은 돈을 은행에 넘겨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지만 당시 몇 년 동안 저환율 추세가 계속될 때라 손해볼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율이 폭등하면서 은행 환전 창구에는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환율이 이상 밖으로 급등하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오르면서 조 사장은 2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결국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법정관리 첫날, 조 사장은 낡은 구두를 다시 꺼내 신었습니다. 사업 초창기 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또 헤쳐나가야 되니까 똑같은 그 분위기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시 다짐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꺼내시게 된 거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 1년 반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년 동안은 7차례나 대통령 순방 경제사절단에도 참가하게 됐습니다. 해외 곳곳을 다니며 200만 달러가 넘는 수출 계약도 따냈습니다.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받았었다는 과거는 그를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 사장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전 자금 마련을 지원해주는
무역보험공사에 수출신용 보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에서는 보증을 거부했고 은행들은 공공기관의 보증서 없이는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하죠. 수주를 해놓고 보증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물건 생산을 못하고 꼭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만 해야 되니까 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짝다리 짚고 100m 달리기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소량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있다는 조봉구 사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는 오늘도 낡은 구두를 신고 뜁니다. 언제까지 신으실 거예요? 기약이 없습니다. 사업이 빨리 재건이 돼야 그때 뭐 새 구두로 저도 새 구두 신고 싶지 않겠어요. 조 사장은 지난주에도 이 구두를 신고 중동에 갔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와 이집트에서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실패했었다고 낙인 찍고 외면했던 이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법정관리 했다는 그런 과거의 주홍글씨를 가지고 계속 그 잣대를 들이대서 하게 되면 수출기업들은 확장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존을 해나갈 수가 없고요. 언젠간 풀리는 날이 있겠지. 계속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언젠간 풀리겠지. 그리고 더욱더 이제 노력하는 것이죠. 네, 낡은 구두를 다시 꺼내 신었을 때 그 마음가짐과 의지가 어땠을지 느껴집니다. 오늘 재도전을 가로막는 주홍글 씨와 관련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숭실대학교 윤현덕 중소기업대학원장,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 그리고 취재를 맡은 홍상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홍 기자, 네. 앞서 봤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가 재기를 꿈꿀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표정을 보니까 괜히 제가 좀 속상한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 사장님이 법정관리 졸업한 게 지난 2013년이니까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원자재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속상하지 않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초월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다시 제가 통화했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저희 취재 시작하면서 사실은 다음 달 대통령 순방에 또 같이 가시기로 하셨었는데 동행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2년 동안 7번이나 동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취소된 게 혹시 저희 취재 때문인 것도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 이 조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종결 절차를 받았는데 수출신용 보증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한국무역공사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업체가 어렵다고 납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채무가 그냥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채권이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한테 갚을 돈이 있는 업체가 또 보증서를 끊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건이잖아요. 이 조 사장 말씀이 수출신용 보증서를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이 빚 성실히 갚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재기 중소기업인들의 신용정보가 삭제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법정 관리를 졸업해도 주홍글 씨가 계속 남는 원인은 뭘까요? 우리 이민화 이사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한국에서는 기업과 기업가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기업은 법정 관리를 졸업했다 치더라도 기업가는 그대로 신용 불량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헌법재판소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기업은 보호할 가치가 있지만은 기업가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기업가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나라에서 어떻게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예. 저는 이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현덕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아까 보여주신
사례를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아마도 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평가 심의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그 수출 기업의 그 계약 관계라든지 또 수입업체의 어떤 그 확인 절차 등을 우리가 가진다면 충분히 그냥 단순히 신용에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예. 그보다 좀 다양한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평가했다면 충분히 아마 지원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업 시작 8년 만에 매출 200억을 돌파했던 기업이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원인도 부실 경영이 아닌 경영 외적인 요인으로 보이는데 자금만 있었다면은 충분히 재기에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 시점에 또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지원이 되었다면 어려움 없이 수출에 성공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민호 이사장님. 이 문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과 기업인의 관계를 우리가 따로 떼놓고 보는 데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대보증을 세워놓았을 경우에 기업의 채무는 법정 관리로 사라집니다. 예. 그렇지만은 기업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의 기본적인 주홍글씨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재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 기업을 무너지게 놔둔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닙니까? 예,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 경험 그 자체가 예. 이게 자산화됐을 때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그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성장성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재창업을 시도하는 기업들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네. 이민호 이사장님. 재창업의 성공률 또 성장률 이런 것들이 처음 창업하는 경우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는 재창업을 지원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재창업을 지원하게 되면은 그러면 젊은 창업가들이 창업 전선에 더 뛰어들게 됩니다. 예. 즉 확대 선순환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재창업을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경험만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젊은 도전을 또 동시에 맞게 되는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사업의 과정이다. 수많은 사업 실패와 재도전을 거쳐서 전자상거래 제국을 건설한 한 창업자의 말인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홍상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실패와 재도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62cm의 키에 체중 45kg, 왜소한 체구, 별명은 외계인 E.T. 호감이란 단어와는 영 거리가 먼 외모를 지닌 이 남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 회장입니다. 1964년생, 쉰을 갓 넘긴 마 회장의 재산은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 전 세계 부자 순위 33위에 올라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죠.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가진 재산의 2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의 재산은 다 알리바바 창업 후 17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라는데요. 중국인 최초로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표지를 장식할 만큼 크게 성공하기까지 그는 수도 없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20살 청년, 마윈이 겪었던 실패담 직접 들어보시죠. For 30 times got rejected. I went for a police. They said, no, you're not good. I went to even the KFC. When KFC came to China, come to my city, 24 people went for the job. 23 people were accepted. I was the only one guy. And we went for police. 5 people, 4 of them accepted. I was the only guy that I received it. So to me, 30번이나 취업에 실패했던 마윈. 대학 입시에 도전해 이 삼수 끝에 입학을 하고 졸업 후에는 영어 강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항저우에서 가장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1992년 강사 일을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드는데요. 마윈의 첫 창업은 하이보 번역사라는 통번역 회사입니다. 영어 잘하는 장점을 살려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사업인데 첫 달 수입부터 사무실 월세에 반도 되질 않더니 3년간 적자 연속, 결국 실패에 쓴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통역사로 미국 출장을 간 마윈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인터넷과의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을 직감한 마윈. 1995년 중국 최초의 인터넷 기업 하이보 네트워크를 설립하는데요. 하지만 형편없는 인터넷 인프라와 대기업의 술수 때문에 2년도 안 돼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창업이 바로 알리바바. 자신이 살던 작은 아파트를 사무실 삼아 시작한 IT 벤처 사업 알리바바를 8년 만에 중국 1위 기업으로 키워내며 이 마윈은 중국판 빌 게이츠로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창업 초기엔 알리바바가 성공해 부자가 된다는 걸 아무도 상상 못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일화 들어보시죠. Do you want your husband to be a rich person? Or you want your husband to be a respected person? She said, of course respected. Because she never believed, and I don't believe we'll be rich people. We just want to survive. 7년간 이전 3기, 실패와 재도전으로 만든 마윈의 성공 신화. 7년 동안 2번 사업 실패를 했지만 굴하지 않고 도전해 결국 대박을 터뜨린 마윈. 그의 성공 신화는 실패와 재도전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큰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다. 숱한 실패 속에서도 포기 대신 희망을 찾아 도전했던 마윈처럼 우리 창업가들도 성공할 때까지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의지인데요. 우리는 과연 언제쯤 한국판 마윈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신문고 돌발 퀴즈. 무수한 실패 끝에 억만장자로 성공한 이 사람. 실패와 재도전의 롤모델로 꼽히는 중국의 창업가는 누구일까요? 1번 시진핑, 2번 마윈, 3번 양주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지금 보내주세요. 10분을 추첨해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마윈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가 많은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준다면 그것을 즐겨라. 과연 우리 사회는 재기 기업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민하 이사장께서도 실패 경험이 있으시죠? 예, 제가 1985년도에 한국 벤처의 효시라고 그럴 수 있는 메디슨을 설립했고, 예. 소위 뱃속의 아기를 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3차원 초음파 진단기로 기업 가치가 1조가 넘었었죠. 예. 그런데 이제 2000년도에 회사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500억 연대 보증을 했던 대출을 출자 전환, 주식으로 전환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주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500억의 주식을 다시 삼성전자에 1,50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1,000억을 번 거죠. 예. 그렇다면 신용보증기금은 저한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1,000억을 벌었잖아요. 예. 한국의 제도에서는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실제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제도가 이 금융기관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법정 관리에 관계된 통합도산법은 대단히 금융기관 친화적입니다. 예. 역으로 얘기해서 이 법 제도가 기업의 재기를 결정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예. 바로 이것이 좀 어려운 얘기로 채무 부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마윈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실패를 반복했다면 지금의 성공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렵죠. 중국이나 미국은 평균 2.8회 만에 성공을 합니다. 예. 한국은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한국에서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란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돼 있었었죠. 예. 실패 기업인이 재기 못하면은
그러면 국가의 어마어마한 자원 낭비가 되죠. 그리고 청년 창업이 또 위축되는 만큼 더 큰 낭비가 일어나죠. 제가 얘기하는 연속 기업가가 꼽히는 사회. 이것은 한 번 창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세리가 나오고 박세리 퀴즈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래서 대한민국이 골프를 재패를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지속 가능한 재창업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윤원덕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중국의 소위 재창업의 생태계가 예. 그 당시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구축이 됐었는지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 아마도 이 실패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아마도 마윈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또 새로운 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민아 이사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 재정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 또 신용 불량에 관련된 부분들, 연대 보증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재기를 막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로 등장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민아 이사장님, 중국에서는 어떻게 마인의 성공 같은 게 가능한 걸까요?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대 보증에 관한 문제, 또 신용 불량으로 얽어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이사 제도, 연대 보증 제도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죠. 예.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한국의 제도는 모든 기업인들을 사전에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하면은 무조건 일단 신용불량자를 만듭니다. 예. 그리고 선별적으로 구제를 해요. 그래서 선신용불량 후선별구제가 한국의 제도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혁신지향적인 국가들, 미국, 중국의 제도는 원칙적 재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모랄 해저드, 회사에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 한은 그 원칙적으로 재도전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이 생각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예. 우리도 실패한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홍 기자, 네.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 정책 우리 정부도 2010년부터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재도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본격화됐어요. 예. 벤처기업, 제조업 다 들어가고요.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중소기업청이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올해 재도전 지원 사업도 발표했는데요. 이 정부의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 부실 예방을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기업인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비 재창업자나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인에게 지원하는 재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제도약 지원 자금으로는 신용을 회복한 재창업자 혹은 신용 회복 절차가 필요한 분들에게 10억 원에서 4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재창업 자금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42%나 늘었어요. 1,000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정부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받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또 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은 얼마나 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정부의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사장님?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몇 년 사이에 소위 재도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졌죠. 예. 우리 홍 기자님이 설명했듯이.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생각의 맥락이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업이 실패하면은 루저가 되고 그 중에서 일부를 선별해서 우리가 키워주겠다. 예. 그런데 그 숫자가 전체 실패 기업인들 중에서 0.001%도 안 됩니다. 예. 불과 500명도 안 되는 재도전밖에 못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원칙적 재도전을 가져가는 이 생각의 전환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대표이사가 배임에 관한 문제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예. 파산법정 문제를 보면은 한국의 파산법정에서는 개인에 대한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주질 않습니다. 연대보증, 기술신용보증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소가 돼 가고 있지만은 예. 그렇지만 일반 금융기관이나 다른 쪽에서 아까 무역보험공사 이런 데서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예. 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예, 뭐 우리가 이 국가적으로 또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실패에 대한 그 인식, 인지하고 있는 그 수준, 뭐 이것이 아마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내는데 아마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정부가 이제 재창업, 재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 불량에 대한 문제, 뭐 연대 보증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각 부처에서 다양한 그 지원책들을 또 제도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 물론 각각의 능력과 각각의 그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좀 통합된 이론화된 창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그 재창업 지원 등등이 아주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 할 수 있겠느냐. 이럴 때는 아마도 이론화된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홍상희 기자, 네. 해외의 경우 그 제도전 지원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패널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스라엘의 경우를 볼까요?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개인 채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 보겠습니다. 서부 개척 역사로 실패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미국은 파산법이 재기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됩니다. 또 컨설턴트, 변호사, 금융 전문가,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생관리협회가 이 재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랑 좀 비슷한 문화잖아요. 네. 사업 실패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네, 패널 제가 좀 옮길게요. 영국의 경우입니다. 지난 2013년에 제도전 기업 지원 통합기구를 완성해서 창업을 육성하고 부실이 생기면 위기 관리를 해주고 정리를 하고 또 재창업을 지원하기까지 이 기업의 생애 사이클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족도가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기업 부실률이 영국에서 30년 만에 가장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는 예.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윤 원장께서 보시기에 이런 지원책 쭉 봤는데 네네.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양하게 사실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실패에 대한 또 재도전과 재기에 대한 이런 문화적인 배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냥 무작정 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또 지원책이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도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 재창업 지원 제도는 예.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아마도 아직까지 그 실패에 대한 인식 정도가 우리랑 비슷한 뭐 일본이라든지 예. 이런 것이 오히려 예.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이민하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패 자체를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 예. 그래서 이유의 경우에는 정직한 파산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예. 그리고 부정직한 파산의 경우에는 징벌을 더 강화합니다. 마치도 KTX표를 안 사고 탈 수 있는데 예. 안 사고 탔을 경우는 10배 더 물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좋은 실패, 도전에 의한 실패를 한 기업인들은 원칙적 재도전, 예. 그리고 모럴 해저드가 있는 기업인들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징벌을 해주는 예. 이런 제도로 바꾸는 거죠. 예.
우리 사회가 정직한 파산과 부정한 파산의 구분 없이 실패는 모두 나쁜 것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국민신문고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신문고 돌발 퀴즈. 무수한 실패 끝에 억만장자로 성공한 이 사람. 실패와 재도전의 롤모델로 꼽히는 중국의 창업가는 누구일까요? 1번 시진핑, 2번 마윈, 3번 양주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지금 보내주세요. 10분을 추첨해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 실패한 경험, 벤처나 그 창업가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또 생생한 교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놓고 창업하고 또 재도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패를 해도 마음 놓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2004년 디지털 도어록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경험한 송계원 사장.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며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앞길이 막막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3차례나 재창업 자금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품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두 번째는 매출 실적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던 송 사장은 올해 1월 이 조건들을 모두 갖춰 다시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틀림없이 통과될 줄만 알았는데 돌아온 답은 또 탈락. 송 사장이 지원 대상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창업 자금 신청 대상이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세분화돼 얼마 전 4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오른 송 사장은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4급이면 신용이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4급도 일반 지원자금 융자 대상에서 안 된다고 중진공 담당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공무원들은 기준에 준수를 할 뿐이지 거기에 대상 여부에 우리 같은 입장을 생각하지 않죠. 올해 재창업 지원 예산이 1,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지만 지원 대상 사각지대에 놓인 송 씨에게는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3번 도전했지만 또다시 재창업의 꿈이 꺾여버리고만 그는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업을 실패하면은 사회는 물론이고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신용을 잃게 되는 거예요. 가정까지 유지를 못하는 그런 책임까지 가는 거예요. 사업 실패자가 노숙자가 되는 이유가, 가정이 있으면서 노숙자가 되는 이유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원단의 실만 연구해 실박사라는 별명이 붙은 김철현 사장. 김 사장은 2008년 거래처 부도로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폐업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비록 실패를 봤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난 그게 실패가 아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후 다행히 정부로부터 1억 원의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아 양말을 만드는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추가 지원금 5천만 원을 더 받아 신소재 개발로 특허 등록도 하고 벤처 인증까지 획득해 지난해엔 중국에 2천만 원 수출 실적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재기에 성공했다고 하기엔 요즘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회사 미천이 됐던 지원 자금이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갚아야 할 빚이 됐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좋은 정책이죠. 저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한 그 융자였고 신용이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1억 5천인데 지금 이제 현재는 갚는 금액이 한 500만 원 돈이 넘죠. 500만 원이 조금씩 넘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이 저한테는 오죠. 그러면 그 돈을 갚느라고 못 하시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뭐 거래처 결제 대금도 제대로 못 주죠. 직원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가죠. 제 월급은 아마 가져간 적이 거의 뭐 몇 개월 됐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제 어렵게 버텨나가는 거죠. 김 사장은 얼마 전 회사 운영을 위해 추가 자금 지원을 신청했다가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범생처럼 융자를 갚고 사업도 열심히 했는데 재심사에서 떨어진 겁니다. 기업인들이 돈 들어갈 게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보고 평가해주고 오히려 지원해 주려고 하는 정책이 돼야지 안 떼어먹히려는 정책으로 가면은 그게 진짜 재창업 제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그 제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죽음의 계곡. 창업 후 3년에서 7년 차. 제품을 만들고 수익을 내기 전 회사가 적자에 빠지면서 도산 위기에 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 이후 3년 차에 접어든 기업의 생존율은 38%. 5년 차에 접어들면 창업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 재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 초기 생존율은 압도적으로 높지만 역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다시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창업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집행기간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에 또 맞춰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이 내용이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총리실 직속이 되든지 대통령 직속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재도전이나 재창업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4개의 부문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기구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 정책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미래부 등 7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중소기업청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성노경 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초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 대책도 마련이 됐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530억 가까이 늘었다는데 이 정도면 몇 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올해 정부의 재도전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한 24% 증가한 2,722억 원으로 특히 재창업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재창업 융자 자금은 작년보다 43% 증가한 1,000억 원. 예. 그리고 재도전 기업인들의 교육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성공 패키지 사업은 51%가 증가한 53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재도전, 재창업 분야에만 작년보다 300개 기업이 늘어난 약 800개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책도 강화가 되고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그 송 사장님의 경우가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로 이렇게 보였는데요. 예. 그 송 사장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일반 창업 자금이 있습니다. 예. 일반 창업 자금의 경우에는 창업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이 신용 등급을 전혀 보지 않고 기술이나 사업성 평가로만 하기 때문에 이 신용 4등급의 재창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제 동종 업종으로 이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고요. 참고로 재창업 자금은 사업 실패로 이 신용 불량이었다가 그 채무 조정이 돼서 신용 회복 중에 있거나 파산 면책 등이 된 사람으로 신용 등급 5등급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재기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 자금이라든지 정부의 타 자금을 이렇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재창업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취재를 제가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에서 많이 얘기해요. 이 재도전 종합정책, 중소기업청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런데 앞서 이제 윤현덕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이런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는 재도전 지원 정책들을 중소기업청은 산자부 외청이잖아요. 여기서 조율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다.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나 대통령 직속이나 이렇게 좀 큰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조율할 만한 법적 근거,
특별법 같은 게 제정돼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학계에서도 기업에서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제도전에 관련된 것들이 한 부처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 또 이 정부 부처 내에서 각기 또 하는 그런 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은 다 같이 열심히 하되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통합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이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특별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법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그 어떤 법의 형식보다는 예. 실질적으로 그런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뭐 특별법이 됐든 개별법이 됐든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그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그 이 제도전 정책이 어떤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효율적인 그런 그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오늘 취재에 응해주신 분들 혹시 불이익 받는 일은 없겠죠? 아,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더 도와드릴 일이 없는지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재도전이 어려운 사회라고 말하는데요. 창업 실패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해봤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다는 국민 의견이 압도적이네요. 제도도 문제지만 우리의 인식 자체가 중소기업인들의 재도전을 막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식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이 실제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지원책으로 실제로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재정 지원, 자금 조달 여기에만 좀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예. 실제로 그 재창업 지원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그 기관들이 이제 조금 그 새로운 기준들을 네. 좀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전문화, 세분화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걸 접근을 해야지 일률적인 케이스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그런 접근입니다. 예, 이민하 이사장님. 대한민국의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죠. 근데 창업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 선배 기업인들이 제도전에 모두가 성공하고 원칙적 대조전을 할 수 있으면은 청년들 창업합니다. 공무원 시험 안 봐요. 따라서 제도전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창업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저희들이 2년 전에 조사를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이 제도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청년 창업이 6배가 올라갑니다. 예. 국가가 발전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USB를 처음 발명한 이스라엘 벤처 영웅 코미고 대표는 누군가가 실수하면 더 할 수 있게 장려해야 한다. 실패를 견디고 일어나는 강인한 힘은 혁신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영원한 실패자가 되지 않는 사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실패와 재도전의 롤 모델로 꼽히는 중국 창업가는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2번 마윈입니다. 정답은 2번 마윈입니다. 실패와 재도전의 롤 모델로 꼽히는 중국의 창업가는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2번 마윈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정답자 나갔습니다만은 참여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가정이 완전 그냥 뭐 무너져 붙죠. 근데 그래 돌아가시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죽을 사람도 아닌데 병원 못 만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수고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한
30%는 문을 닫으러 갈 겁니다. 재도전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역경은 희망에 의해 극복된다. 참 좋은 말입니다. 바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와 있는 글귀인데요. 재기하려는 사람들이 응원받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지원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끄는 국민신문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